얼마 전 런던 시내에 조선시대의 선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런던 시내의 한국 전통의 멋이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자의 등장과 같이 신비한 느낌을 주었고, 영국 언론은 일제히 이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전통 갓과 한복을 착용한 조선시대 선비와 같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건 영국 주재 한국대사 부부였습니다. 한국인의 넘치는 센스가 발휘되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는 흥미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국에서 부임한 대사가 여왕에게 신임장을 낼 때 왕실 예법에 따라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을 다녀옵니다. 지난 7월 부임한 김건 대사 역시 27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는데요. 화려한 마차에서 내린 한국 대사는 한국 전통무인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었고, 아내 역시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버킹엄 궁으로 이동한 김 대사는 여왕의 건강 문제 때문에 화상으로 윈저성에 있는 여왕을 만났는데요. 여왕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일 런던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뒤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 대사의 의상은 더욱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활력을 되찾은 모습이었는데요. 김 대사 부부를 발견한 여왕은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상으로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더 생생한 리액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의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화상 속에서도 여왕의 기분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영국 매체들도 일제히 갓과 한복을 착용한 한국 대사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카이 뉴스는 여왕이 한국 전통 모자인 갓을 쓴 김 대사를 화상으로 만났으며 즐거워 보였다며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센스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행동 역시 영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 대사가 신임장 제정을 계기로 글로벌 코리아가 글로벌 영국과 외교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안동사과를 선물한 건데요. 갑자기 안동사과를 왜? 라는 의문은 금방 해소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경북 안동을 찾았었는데요. 이를 기억하고 고려해 여왕 생일에 맞춰 안동사과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들이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기고 외교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모로 센스 넘치는 김건 대사의 소식은 한국인으로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자아내는 듯합니다. 김건 대사는 킹덤의 인기로 갓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특별히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킹덤은 조선시대에 좀비가 창궐했다는 설정의 드라마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위험을 겪는 상황에서 좀비떼가 나라를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킹덤은 덩달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죠. 이후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는 한때 주인공이 쓴 갓에 대해 한국에 정말 멋진 모자가 있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갓 열풍이 불었으며 여전히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 대사는 관저로 돌아와서는 관례에 따라 수고한 말들에게 신선한 당근을 특식으로 선물하고 마부에겐 차를 한 잔씩 건넸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와, 대사님 센스 좋으시다. 한국 컨텐츠 자랑스럽다. 저렇게 영국스러운 곳에서 한복과 갓을 갖춰 입은 사람이 있으니 꼭 합성 같다. 중국이 갓도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그런지 더 칭찬하고 싶은 일이네요." 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이색적인 상황이라 그런지 해외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가상 객석에서 한복과 갓을 입은 주한 대사가 만난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김건 대사 부부와 여왕의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각국 네티즌들은 "그가 갓을 준비한 것 자체가 감동이다. 훌륭하고 굉장하다. 굉장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중국 키보드 워리어들이 그건 내 거야 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 의상에 익숙하지 않은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어 흥미롭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갓과 한복을 착용하고 나타난 한국 대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 컨텐츠가 세계 곳곳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상황을 통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도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김건 주영 대사의 갓을 쓴 차림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민영환 선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897년 조선은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자주독립국임을 알리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1905년 11월 17일 일본과 강제로 일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당한 일본의 행동에 온 백성이 분노와 울분을 터뜨렸죠. 민영환 선생은 11월 30일 만국의 분노를 터뜨리며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외교사절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서구 문물에 눈을 뜬 개혁가이고 생명을 던져 일제에 항거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그가 자결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며 일제에 항거했고 일부 사람들은 뒤따라 자결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민영화는 명성황후의 친척 조카뻘로서 17세에 과거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고, 당시는 민씨 세력이 정권을 주무를 때라 그 역시 여러 관직을 거치며 출세 가도를 달렸는데요.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일제에 대한 분노로 그는 낙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명석한 그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고 1896년 4월 민영화를 특명 정권 공사로 임명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보내게 됩니다. 당시 교통으로는 모스크바로 바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와 기차를 이용해 여러 나라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고, 민영화는 4월 1일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출항해 중국 상하이와 일본 요코하마, 캐나다 밴쿠버, 미국 뉴욕, 영국 리버풀, 독일 베를린과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56일 만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는데요. 다시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한 다음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경유해 서울에 돌아온 것이 10월 20일이었으니 7개월에 육박하는 기간 동안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돈 것과 같은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이토록 어렵게 도착을 했지만 민영화는 정작 황제 대관식을 성당 밖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자국의 관복 차림으로 모자를 벗지 않는 나라에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윤치호는 대관식 참석이 사절단의 임무인데 모자 때문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열심히 민영화를 설득했으나 그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자를 잠시라도 벗는다는 것이 조선의 법과 관습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당시 윤치호는 민영환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당나귀를 연상시킨다고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들은 바깥 광장에 마련된 장소에서 3시간 동안 대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외국에 나가는 관리는 꼭 양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민영화는 당시 관복과 관모 차림의 사진 한 장을 남겼고, 그 먼 길을 가고도 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대관식에 입장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한 여운은 더 길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건 주영 한국대사가 갓을 쓴 도포 차림으로 버킹엄 궁을 찾아 갓을 쓴 채로 윈저성에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화상으로 신임장을 제정하는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이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임을 앞두고 있던 바그나 주영 대사는 한국을 대하는 영국의 시각과 기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런 시기에 주영 한국 대사였던 것은 행운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달라진 한국의 힘 덕분에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감동적인 말이었는데요. 박 대사는 영국에서 한국이 한류 인기 등으로 소프트파워가 있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부임 초기에만 해도 K-팝을 비난하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창의성이 경이롭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현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글로벌 브리튼을 내세우며 과학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파트너로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가령 기초과학이 강한 영국과 임상의 강점이 있는 한국이 만나서 가성비가 훨씬 좋은 약품을 만들거나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는 영국과 저장 기술이 우수한 한국이 수소 경제에 함께 대응해 경제력을 높이자는 식인데요. 최근 한국과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치는 비슷한 소식들이 많아 잠시 당연하게 여겼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